교과서에는 있지만 시험에는 나오지 않는 재밌는 수학 이야기. 어, 힐버트의 무한 호텔, 힐베르트의 호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자, 그 집합 단원에서 특히 이제 무한 집합을 이제 관한 이야기인데 무한. 그래서 교과 과정에서는 이제 집합에서는 무한 집합을 다루지는 않지만 2학년 때 보면 이제 2학년 극한이라든지 이런 걸 또 배울 때 무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 미적분도 그렇고, 어, 자, 이건 이제 그 신사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그리고, 독일의 수학자 힐베르트가 제시한 집합과 관련된 이야기. 그래서 여기서는 무한집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신기한 사례들, 그리고 또 결론은 이제 약간 이런 거지. 무한에도 어떤 이렇게 무한을 좀 분류를 해보는 거지. 무한을 여러 가지 무한이 있단 말이야. 좀 모호한 이야기지만 한없이 많은 걸 무한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또 무슨 또 계급이 있으면 뭐 그지? 무한에도 또 다양한 어떤 이제 구별이 될 수 있는 그런 무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 이제 어떤 강의 시간에 힐베르트가 괴팅겐 대학에서 강의 시간에 요런 언급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런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런 호텔에 관한 어떤 그런 사례들은 어 그 빅뱅 이론의 어떤 만든 사람, 조지 가모라든 뭐 가모프라고 일단 어쨌든 이 사람이 어 그 자기가 쓴 책에 요런 사례를 언급을 하면서 좀 이렇게 유명해졌는데, 하여튼 조금 힐베르트의 강의 시간에 한 거랑 조금 뭐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사람도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가모. 자,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우선 이런 질문부터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한집합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을까? 무한집합들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을까? 만약에 두 집합이 유한집합이라면 두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직접 세어보면 되지. 세어보면 된다. 유한집합이라면 끝까지 다 셀 수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A 집합이 1, 2, 3이고 B 집합은 어, 1, 뭐 2, 3, 뭐 2, 3, 4, 5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교과 과정에도 이렇게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개고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개니까 B가 이제 원소 개수 더 많지, 그지? 뭐 더 큰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무리가 없지, 그지? 세보면 되니까. 근데 이 센다는 게 무슨 뜻일까? 센다는 게 카운트. 개수를 센다. 센다는 말은 이런 말이지. 이렇게 어떻게 자연수와, 요 말이 좀 중요한데, 자연수와 1대1 대응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 둘 센다는 것은 자연수와 1대1 대응을 지킨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이런 도형이 이런 게 한 뭐 세 개가 있어, 그지?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자연수와 대응을 시킨다는 게 이런 거지. 요렇게 생긴 뭐 돌멩이를 여기에 1의 숫자에 대응을 시키고, 여기는 요런 거는 2에 대응을 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랬을 때 3에 대응을 시키고.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거의 개수를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대응시킨 숫자 이걸 보고 그래서 여기는 3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뭐 이렇게 장난 같은 얘기냐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런 거 있잖아. 그 원시인들이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이렇게 내가 뭐 양을 양을 20마리를 키우고 있어. 20마리. 너무 많나? 10마리? 근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마리를 이제 키우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풀을 뜯으러 이제 이렇게 나가야 돼. 그래서 이제 10마리가 이렇게 풀 뜯고 다시 이제 돌아와. 그럼 이제 이렇게, 선사시대에 사는 그런 사람들은 숫자의 개념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 그런 기록도 이제 유물들도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항아리에다가, 돌멩이를 이제 요 개수만큼 이렇게 넣어 놓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갔다가 이제, 들어올 때 이제 또 뭐 다른 항아리 옮기겠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한 마리 들어올 때마다 하나씩 대응을 시켜서 옮기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옮기는데, 여기 돌멩이가 한 두 개가 비어. 두 개가 남어. 그러면은 내가 키우는 양이 몇 마리인지는 몰라도 이 두 마리가 밖에서 안 들어온 거지. 이제 찾으러 나가야 돼. 그래서 수의 개념이 없을 때도 1대1 대응의 개념은 있었단 말이야. 1대1 대응.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흔히 쓰는 뭐 아라비아 숫자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형식으로든지 숫자로 표현을 못했을지라도 1대1 대응이라는 어떤 그런, 그래서 이 돌뱅이라는 게 어떤 계산하는 어떤 도구가 최초로 된 거라고. 어쨌든 그래서 샌다는 말은 자연수와 1대1 대응을 하는 거다. 요거 말을 계속 이제 이용을 할 거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그런 말 하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어, 자연수 같은 거, 자연수. 자연수의 집합. 자연수의 집합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일 간단한 그지? 무한 집합이지. 1, 2, 3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셀 수 없이 많다. 이런 말. 셀 수 없이 많다. 이런 말들 때문에 좀 근데 이 셀 수 없이 많은 게 아니야. 셀 수 있지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말이야. 셀 수 없이 많은 게 아니고 셀 수 있어. 자연수와 1대1 대응을 시키는 게 세는 건데 그 자연수 자체가 당연히 자연수랑 1대1 대응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셀 수 없이 많은 게 아니고 그냥 많은 거지. 어, 끝까지 못 세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끝까지 못 센다고 해서 셀 수 없다고 하면 안 되고 끝이 없으니까 끝까지 셀 수 없다. 끝까지 셀 수 없다. 하지만 계속 셀 수 있다. 어, 그지? 그래서 자연수 집합은 셀 수 있는 무한집합. 요 얘기도 계속 할 테니까. 그래서, 어, 센다는 말, 카운트 한다는 말은 자연수와 1대1 대응을 시킨다. 이런 말이라. 그래서 사실 유한집합의 크기도 1대1 대응으로 비교를 할 수 있지. A라는 집합에는 원소가 1, 2, 3. B라는 집합에는 뭐 4, 5, 6, 7.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나씩 이제 짝을 지어보는 거지. 이런 거 저기 그 무슨 예능 프로나 뭐 운동회 같은 데서 이제 이게 안 보이는 주머니니까 그냥 세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 이제 하나씩 꺼내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지, 그지? 그럼 이제 뭐 관객들이 막 따라서 막 하나 하고 뭐 둘 하고 이렇게. 그래서 요 하나 꺼내고 이제 버리고 하나 꺼내고 이렇게 또 대응을 이렇게 시키고 이게 짝을 이렇게 짓는 거지, 이렇게.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짝이 다 지워졌고 뭔가가 이제 하나 이상이 남으면은 우리는, 집합 B의 크기가 더 크다. 이렇게. 요게 이제, 보통의 이제, 유한 집합에서, 어, 크기의 비교를 이제, 1대1 대응으로 이제, 할 수도 있다고. 이게. 물론 이제, 셀 수 있으면은 그냥 3개, 4개에서 더 크다고 하면 되고.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무한집합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무한집합에서. 예를 들어서, 1, 뭐 이렇게 세로로 써볼게. 1, 2, 3, 4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런 자연수 집합 이런 게 있고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여기 5부터 해서 5, 6, 7, 8, 9 땡땡땡 이렇게 있어. 그럼 이제 이 집합 A하고 집합 B는 이렇게 돼 있어. 어느 집합이 더 크냐? 아니 여기는 이제 5개가 더
왼쪽이 더 많지 않냐. 이거 5부터 이렇게 쭉 돼 있으니까, 그죠? 얘는 1부터 계속되는 거. 계속된다고 치고, 이렇게. 그럼 이쪽이 더, 집합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B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야. 그럼 너 A는 너는 몇 개니? 그러니까 말을 못 해. 몇 개라고 할 수 없어. 엄청 많아. 그럼 B가. 나도 엄청 많아. 그러면 뭐 A가 너는 내보다 5개가 모자라잖아. 그러니까 B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너 도대체 네가 몇 개길래 내보다 5개가 많다고 하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 그지? 몇 개라는 말도 없는데 왜 5개가 더 많다고 하냐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운동회 할 때 뭐 이렇게 하듯이 뭐 짝을 지어 보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이게 짝을 짓다 보니까 계속 되는 거지 계속. B가 절대로 꿀리지 않는 거야 계속. 그럼 나도 난 여기 또 있네 뭐 이렇게. 7이면 난 11이 있는데 뭐 이렇게. 어. 그래도 A가 더 남지 않을까? 뭐 끝이 없는데 어떻게 남아? 그래서 이런 무한 집합에서는 이제 1대1 대응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대응이 되면 예? 대응이 되면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이 집합 A하고 집합 B의 크기를 어, 어떻게 어, 누가 크다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같다라고 하는 거야. 크기가 같다. 크기가 같다. 크기가 같다 이렇게 하는 거야. 무한집합이지만 두 무한집합의 크기를 비교할 때 1대1 대응이 이렇게 되면은 두 집합은 크기가 같은 거야. 이걸 이제 그냥 크기 같다고 하면 조금 이제 모호한 말이니까 더 모호한 말을 쓰는 거야. 농도가 같다. 뭐 기수가 같다. 기수 뭐 카디날 뭐 이런 말. 자꾸 더 이상한 말을 쓰는데 넘버. 어쨌거나 뭐 이런 말을 이제 필요 없고 어쨌든 그냥 무한집합에서도 1대1 대응이 되면 두 집합은 서로 동등하단 말이야. 그지? 이게 참 받아들이기 힘든데 어, 어쩌겠냐 말이야. 그지? B 입장의 생각은 그지? 그대로 똑같이 그지? 계속 이렇게 한없이 대응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1차적인 일단 정리된 말은 이거라고. 두 집합 사이에 1대1 대응이 존재하면 두 집합은 크기가 같다. 자, 다시 두 집합 사이에 1대1 대응이 존재하면 두 집합은 크기가 같다. 자, 요 말을 이제 잘 새겨두고 물론 이상한 말이지, 이상하지? 이상하다. 하지만 그지? 그러니까 뭐 무한집합에서 그 집합의 크기를 비교할 방법이 또 뭐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게 무한의 상황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 칸토도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이해할 수 있다. 뭐 자기가 뭐 만든 거니까 뭐 어쨌든 1대1 대응이 되니까 이해되지 그지? 뭐 B 입장에서 아까 말했지만 뭐 꿀릴 게 없잖아 그지? 이해가 된다 이해한다. 하지만 뭐 믿을 수는 없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이해는 되는데 정말 이렇게 믿을 수는 없다. 안 된가? 믿을 수 있는데 이해할 수 없다 했나? 이 표현이 맞을 거야. 이해는 하는데, 너무 이제 괴상한 일이니까,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요 말을, 혹시 이제 이거를 또 약간,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까 이 사례를 가지고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요걸 잠깐 보면,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다고. 왜? 그러면, 아니, 그러면 A가 그 자연수의 집합이고, B는 5부터니까, 그러면, 아니, 나는 이렇게 대응을 시키겠다, 이렇게. 어,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당연히 이제 A도 B 원소를 다 처리할 수 있지.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손을 다 잡을 수 있고.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네 개가 남지 않냐, 남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봐 여기서 보면은 그럼 이건 1대1 대응이 아니지 않냐 이래서 이거는 1대1
대응이 아니다. 아니지, 이거는 1대1 대응이 아니지. 하지만 분명히 두 집합 사이에 1대1 대응이 존재하면, 존재하면 두 집합은 크게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두 집합은 어 뭐냐 A가 더 크다. 하지만 아까처럼 이렇게 그지? 5, 6, 7, 8, 9에서 이렇게 대응을 시킬 수 있지 않냐 말이야. 이러면 1대1 대응이 되지 않냐 말이야. 이렇게. 그럼 이건 1대1 대응이 있는 거지, 그지? 존재하는 거지. 1대1 대응이 되는 거지. 그러면 대응이 안 되게 만들 수도 있고 대응이 1대1 대응이 되게 만들 수 있다고. 그러면 1대1 대응이 존재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런 존재가 있으면 이렇게 존재하면은 다 손을 잡을 수 있으니까 두 집합은 크기가 같다라고 할 수 있지 않냐. 이제 이해되지만 믿을 수가 없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통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부부는 전체보다 작다. 당연한 말이지. 부부는 전체보다 작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우리는 이 말을 믿었지. 지금도 믿고 있고. 그리고 맞는 말이고. 왜냐면 직관하고 통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들은 굉장히 우리가 보는 직관적인 어떤 상황에 일치한다고. 그러니까 더 믿음이 가는 거지. 하지만 무한의 세계에서는 무한의 세계에서는 부분이 전체와 같을 수 있다. 부분이 전체와 같을 수 있다. 칸토르, 그지? 이거는 이제 굉장히 비직관적이죠. 자기 뱃속에서 나온 놈이 어떻게 자기랑 같냐. 뭐, 약간 뭐 그런 식으로. 부분이 전체와 같을 수 있다. 분명히 그 짝수 집합은 자연수 집합의 부분 집합이지. 네? 자연수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그래서 A는 N의 부분 집합이지. 포함이 되니까. 하지만 무한에서는 부분 집합이지만 서로 똑같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다. 맞아. 무한에서는 부분이 전체와 같을 수 있다. 자, 다음 집합들을 좀 관찰을 해보면 우선 여기가 이제 자연수 집합, 자연수 집합. 그리고 이제 A는 뭐 2부터 하나 작은 집합. 그러니까 A는 N의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죠. 부분 집합. 그 다음에 100개가 작은 부분 집합. 또 D도 자연수의 부분 집합. 홀수 집합도 부분 집합. 다 자연수의 부분 집합. 근데 이 Z는 이 정수 집합이지. 그럼 이거는 오히려 어, 자연수가 정수의 부분 집합이지. 정수의 그지? 자, Q는 유리수 집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리수. 근데 이 유리수 집합도 사실은 이것들을 다 포함하지, 그지? 그래서 Q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실수. 실수는 또 이것들을 다 포함하지, 그지? 우리가 이제 집합에서 요런 거 많이 배웠어, 그지? 소수까지는 언급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어쨌든 잠정적인 결론은 약간 이런 거야, 봐. 지금 어, 이런 것들은 다 자연수와 크기가 똑같다. 동등하다, 자연수. 근데 이거는 뭐 좀 그럴듯해 보여. 이게 다 손을 잡고 하면은 다 그럴듯하게 보이고 음수도 아이고 음수도 마찬가지야. 여기 잠깐 오타가 마이너스 2. 음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손을 잡으면은 이렇게 다 대응을 시킬 수 있는 거고 유리수는 이게 이제 분수꼴도 다 포함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뭔가 좀 잘 안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유리수까지 자연수랑 동등하다. 요 얘기를 그 호텔을 갖고 이제 막 예를 드는 거야 이렇게 재밌게 재밌는 사례로 그럴듯하게. 한데 실수는 또 어떨까? 여기까지 가면 동등할까?
궁금하다고요. 유리수도 사실 왜 갔다고 지금 일단 결론을 말해버렸는데 좀 궁금하고. 그래서 어, 자연수, 정수, 유리수까지는 다 자연수와 크기가 똑같다. 실수는 좀 다를 것 같다. 요 얘기를 그 힐버트 호텔, 그 호텔에서 뭐 이렇게 방의 개수가 무수히 많은 그런 어떤 호텔이 있다고 치고 그냥 동화 같은 얘기지, 그지? 이렇게. 그래서 그런 호텔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손님이 이렇게 왔을 때 방 배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몇 가지 이제 재밌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또 그게 무슨 요 지금 말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또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어,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 이제 상황별로 하나씩 한번 해결을 해보면 이렇게 뭐 호텔이 있다 치고 방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무한히 있는 거요. 이때 자 우선 객실이 모두 차 있어. 그래서 빈 방이 없는데 한 손님이 찾아와서 방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손님이 왔어. 그래서 방을 달라고 했 그러니까 이제 그 지배인이 방이 없대. 근데 이제 그 손님은 아니 이게 힐버트의 무한 호텔 아니냐? 방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냐? 이렇게 또 따지는 거야. 무한 호텔인데 왜 방이 없다고 하냐? 무한 호텔에서 찾아왔는데. 그러니까 그 지배인이 아니 그래도 없다. 무한 호텔이지만 그 무한 개의 객실이 다 차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손님이 이제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 지배인이 그러면 당신이 아무 방 번호를 불러봐라. 그러면은 그 방에 손님이 반드시 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이 다 차 있다는 것도 사실은 좀 의아하지, 그지? 무한 호텔인데 전제가 그지? 빈 방이 없다. 그러니까 손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무한 호텔인데 빈 방이 없냐? 그러니까 당신이 손님이 어떤 방 번호를 뭐 1억 2,325만 7,425번 방에 손님이 있냐? 있다는 거지. 어떤 번호를 부르더라도 항상 그 손님을 대응시켜 줄 수 있다. 보여주는 거야. 자, 근데 어, 그래도 좀 꼭 방이 필요하다. 그게 뭐 사정사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배인이 그러면 뭐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지, 그죠? 그래서 그 객실 손님들에게 그한 칸씩 옮겨달라고 하는 거야, 저기 1번 손님은 2번 방으로, 2번 손님은 3번 방으로 이런 식으로지. 물론 이제 손님이 옮겨줘야 되는데 옮겨준다고 하고 착한 손님들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이 1번 방이 비어 있는 거야, 비어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손님이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라고 1번 방으로. 그랬을 때 저기 끝에 있는 방에 있는 손님이 그럼 밖으로 쫓겨나는 거 아니냐. 그럴 리가 없다. 그럴 수가 없다. 무한 호텔이니까.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방 한 칸 정도는 사실은 비워줄 수 있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제. 자, 그럼 두 번째 상황은 예를 들어서 또 그렇게 해서 뭐 객실이 다 차 있는데 이번에는 10명이 찾아왔어. 어, 소문 듣고 온 거지. 크리스마스 잘 방이 없는데 10명이 와서 방을 요구한다. 일단 없대. 다 찼다. 근데 자꾸 때를 쓰니까 또 10명을 또 이제, 뭐, 웃돈을 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10명을 이제, 방 10개를 또 확보를 하는 거야. 이번에는 1번 손님을 11번으로 보낸 거야, 11번. 뭐, 그럼 2번은 12번으로. 그래서 어쨌든 10명을 또, 10개의 방을 비워서 또 거기다 이제 해결을 했다고. 이제 이거는 해결. 이렇게 해결. 이런 식으로 하면 뭐, 10명뿐만이 아니라, 뭐, 100명, 1000명, 뭐, 10,000명이 와도 다 괜찮은 거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상황은 이번에도 객실이 모두 차서 빈 방이 없는데 이번에는 버스가 한 대 도착을 했어. 근데 이제 이 버스에는
무한명의 승객이 탑승했다. 무한명의 승객. 그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어쨌든, 원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무한명의 승객이 탑승했는데, 무한개의 방이 필요하겠지. 그럼 이제, 이 지배인이,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하는 거지. 당황하겠지, 그지? 뭐, 100명도 할 수 있고, 1000명도 할 수 있는데, 무한명은 1번, 그지? 1번 손님을 어디까지 보내야 되는지도 몰라, 그지? 한없이 가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번에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이런 거지. 그 각 방에 그 손님들에게 자기 방 번호, 그지? 자기 방 번호 곱하기 2번, 2번 방으로 옮겨 주시오. 옮겨 달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번 손님은 이제 2번 방으로 가고, 2번 방 손님은 4번 방으로 가고, 3번 방 손님은 6번 방으로 가고, 4번 방 손님은 8번 방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짝수 번째 방으로 다 대응이 된다고? 그럼 이제 어떻게? 홀수번 방이 이제 비어 있는 거지, 그지? 여기 비어 있고, 홀수번 방이 쭉 비는 거라고. 그럼 홀수가 무한하잖아, 그지? 어, 짝수도 무한하지만 이제 홀수도 무한하니까. 그렇게 해서 무한개의 홀수 번방을 확보한다고, 이렇게 해서. 무한개의 홀수 번방을 확보해서 거기다가 이제 손님들한테 자 오시오. 그럼 당신은 1번 방, 그 다음 당신은 3번 방, 당신은 5번 방, 이렇게 7번 방 이런 식으로 승객의 탑승 버스에 탑승한 무한명의 승객의 방을 이렇게 차례대로 즉 번호를 붙여주는 거야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어쨌든 좋은 방법이지. 그게. 그러니까 자기 방 번호 기존 승객의 자기 방 번호 곱하기 2번 방으로 옮겨달라. 뭐 1번 손님은 뭐 간단하게 옮기겠지만 뭐 2번 방 손님도 그냥 뭐 두 칸 옮기면 되니까 그럼 좀 그지? 10번 손님은 20번으로 가야 돼. 그지? 뭐 안 옮겨준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00번 손님은 100칸을 가야 되고 자 어쨌든 뭐 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무한개의 홀수 번방을 확보해서 해결을 한다. 그래서 3번 상황은, 세 번째 상황은 또 이제 이렇게 어쨌든 해결이 됐어요. 자, 또 한 가지 상황을 더 생각해 보는데, 이번에는, 객실이 모두 차서 빈 방이 없는데, 이번에는 무한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세 대 정도 왔다고 쳐봐. 그래서 아까는 한 대 정도 왔는데 해결을 했는데, 이번에는 무한명의 승객이 타고 있는 버스가, 세 대. 또 소문 듣고 온 거야. 어떻게 이제 그 지배인이 또 해결할까? 어, 지배인을 다시 불렀어. 어, 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지. 어떻게, 이제 한 대 같으면, 아까 같으면 홀수번방을 쭉 비운 다음에 그 한 대에 있는 무한명을, 그지? 홀수번방에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끝이 나는데. 그런데 두 대가 더 온 거야. 이런 경우는 뭐, 이것도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은, 일단은, 홀수번방을 확보해. 자, 홀수번방 확보.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생략할게. 이제 아까처럼 뭐 다 그 자기 방 번호 곱하기 2로 이제 보내가지고 이제 홀수 번방을 이제 무한한 홀수 번방을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A, B, C라면 이 A 그 버스에는 A, B, C가 A 버스에는 홀수 번방 중에서 어떤 번호를 줄 거냐 또 B에는 또 어떤 번호를 줄 거냐, C에는 또 이런 것들은 결국 잘 생각해 보면은 이제 홀수를 어떻게 세 가지로 분류하느냐 하는 거지 홀수를. 그래서 A 그룹, B 그룹, C 그룹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면 되지 뭐 1번 그 3번, 5번, 7, 9, 11, 13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A 버스에 있는 무한 명의 그 승객들 이런 식으로 줄을 딱 세워놓고 이렇게 차례대로 이제 번호표를 주는 거지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이제 홀수를 좀 식으로 쓰면 이제 이런 그 식으로 쓸지 2K 플러스 1, 뭐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게 홀수 자체가 그지? K가 자연수면 K는 자연수. 음. 그럼 이제 이거를 또 세 그룹으로 또 나누려면은 요 K를 어, 예를 들어서 뭐 그 3M 혹은 뭐 3M 플러스 1 이렇게 3M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이제 대입을 해보면은 첫 번째 이게 3M을 대입하면 이제 여기가 6M 마이너스 1이고 3M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어 6M 플러스 6M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는 6M 플러스 3 이렇게 되거지.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결국은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6으로 나눈 나머지로 이렇게 보면은 6으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가 그 1인수들 여기 A 그룹 이제 1, 7 이런 것들 다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지. 그다음에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것들이 예? 또 요거는 이제 나머지가 그 결국 5나 마찬가지지. 하나 모자라는 것은 그지? 어쨌든 뭐 3n 플러스 1부터 해도 되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로 또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연수를 혹은 뭐 정수를 분류하는 방법이지. 이전에 했던 그 버스가 한 대 왔을 때 홀수 번방, 짝수 번방으로 이제 분류한 것도 결국은 자연수를 두 종류로 분류한 거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그룹이랑 나머지가 1이 되는 그룹. 이게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수를 우리가 짝수라 그러니까 1이 되면 이제 홀수라 그러고. 요거는 이제 세대가 왔고 또 기존에 있는 그 승객들이 있으니까 어, 그 기존 승객은 짝수 번방에 다 이제 몰아넣고 홀수를 또 세 종류로 나눈 거지, 홀수를. 그러면 이제 이 홀수, 이 K에다가, 어, 또 3으로 나눈 3M, 3M 플러스 1, 3M 플러스 2, 뭐 이렇게 대입을 하면 이제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냐, 3이냐, 5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세대뿐만이 아니라 4대, 5대 계속 와도 상관이 없겠지, 그지? 자, 어쨌든 네 번째 상황도 이렇게 해서 지배인이 이렇게 뭐 이렇게 스마트해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해결을 한 거야. 이렇게. 자, 이제 다섯 번째 상황을 한번 보면 이번에는 또 마찬가지로 객실이 모두 차서 빈 방이 이제 없는데 이번에는 무한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무한대의 버스도 무한대. 그 버스 한 대마다 타고 있는 승객도 무한대.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일단은, 푸는 방법이 요거는 한 두 가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아까랑 마찬가지로 홀수 번방을 확보를 해, 일단. 어, 기존 승객들을 다 짝수 번방으로 이제 옮긴 다음에, 홀수 번방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먼저 확보를 하고, 그럼 이제 이 홀수본 방에 이 승객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뭐 번호표를 같은 걸 이제 나눠준다고 하면 어떻게 나눠줄 거냐? 그전처럼 아까 세대에 왔을 때는 그전에 4번에서는 세대에 왔을 때는 이 홀수를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근데 뭐 10대 오면은 홀수를 또 10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고 100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무한대의 버스가 왔으니까 그 방법이 안 통한단 말이야. 뭐 N개, 홀수를 N개로 분류한다. 그럼 그 N이 뭐냔 말이야. 구체적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방 번호를. 그래서, 요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그래서 유리수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유리수에 대응시킨다. 유리수에 대응을 시킨다. 결국은 이 말이 뭐냐면은, 자연수와 같은
농도를 갖는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즉, 같은, 셀 수 있는 무한, 셀 수 있는 무한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버스도 이제 구체적인 사물이니까 하나하나 셀 수 있는 무한이라는 뜻이고, 여기서 말하는 무한대라는 게, 또 마찬가지로 무한명 할 때 이 무한도 셀 수 있다. 그럼 셀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우선, 무한명의 승객이 타고 있는 무한대의 버스를, 유리수에 대응을 시킨다.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우선 그 유리수를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배열을 해보면 어떤 거냐면 이제 첫째 열에는 분모가 1인 그 수들을 쭉 이렇게 유리수들을 쓰고 두 번째 열에는 분모가 2인 유리수들 또 분모가 3인 유리수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열을 해. 그리고 나서 이 유리수가 유리수가 자연수와 뭐 유리수 집합이 자연수 집합과 1대1 대응한다. 자, 요거는 조금 이제 뭐 홀수 짝수 이런 것보다는 조금 이제 생각하기 힘든 건데 어떤 식으로 대응을 시키면은 유리수 집합하고 자연수 집합이 1대1 대응이 될까? 이제 요거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자연수랑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을 시키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여기 1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이런 식으로 뭐 약간 보면 이제 뭐 어떤 그 뭐 스웨터에 실을 풀듯이 이런 거지. 실로 짠 스웨터에 그 실을 올라 하나 빼서 이렇게 쭉쭉 뽑아 보면은 이제 네, 뭐 실이 나오듯이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대응을 시키면은 어 그지? 하나씩 이렇게 대응을 시킬 수 있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할 때 하다 보면 이제 여기 1이 여기 있는데 여기 2분의 2도 1이잖아요. 2분의 2 같은 똑같은 게 나오면은 건너뛰면 돼.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스킵하고 이제 번호를 주면 되지.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들은 다 1하고 똑같으니까 이제 처음 거만 살리고 다 빼버리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2분의 1을 했는데 2분의 1이 사실은 이 표에서는 계속 나오지. 여기 4분의 2라든지 그런 것들. 이거 4분의 1 이런 것도 또 빼고 여기 또 1분의 2 저기 2가 있는데 여기 2분의 4도 또 똑같은 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빼가면서 건너뛰어가면서 이렇게 어쨌든 하면은 자연수와 1대1 대응을 시킬 수가 있다고. 이거를 만약에 한 줄로 그냥 만약에 그 한 줄로 그냥 한쪽만 쭉 이렇게 대응을 시키면은 이렇게 그러면은 그 두 번째 줄은 영원히 도착할 수 없지. 그러니까 이 차이점을 잘 생각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훑어가면은 내가 만약에 그 어떤 그 유리수를 딱 하나 생각하면은 그 유리수가 언제 오는지가 몇 번째로 오는지가 사실 계산이 된다고. 근데 이렇게 아까처럼 그 일렬로 그냥 이렇게 쭉 대응을 시켜버리면은 내가 어디 유리수를 잡든지 이 유리수의 그 번호가 확정이 되더라도 이 유리수가 오는 그 순서를 계산을 할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각선을 쭉 대응을 시키면 어쨌든 유리수 집합은 자연수 집합과 일단 1대1 대응이 돼. 그러면은 원래 이제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 호텔에 홀수 번방을 이제 확보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원래 다 차 있더라도 그 자기 방 번호에 곱하기 1해서 옮겨서 홀수 방 번호를 확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유리수의 어떤 이제 그 순서가 매겨지는 거지 이렇게 쭉 가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버스에 그 인원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을 텐데 이렇게 뭐쭉 그러니까 버스 한 대에도 무한 명의 어떤 그 승객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제 요 표에 그대로 대응을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 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행이 이 첫 번째 1번 버스들의 승객의 자리다. 그다음에 2번 버스는 2번 행에 이제 쭉 대응을 시켜가면서 그러면 이제 요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은 첫 번째 버스에 첫 번째 승객이 주고 물론 이제 요 방식에 의하면 이제 1번 버스에 2번 승객에게 또 두 번째 홀수번 방을 주고 그다음에 세 번째 홀수번 방은 2번 버스 첫 번째 승객에게 주고 네 번, 네 번째 홀수번 방은 3번 버스 또 첫 번째 승객에게 주고 이런 식으로 요표에 대응을 시켜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생략하고 여기부터 주고 그다음부터 또 그다음에 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쭉 물론 이제 버스 승객들한테 이 커다란 판을 만들어 놓고 여기 줄을 서라 뭐 이렇게 비어 있으면 한 칸씩 뒤로 가고 뭐 어떻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표에 있는 방식대로 맞춰서 이렇게 번호를 쭉 주면은 어, 결국 이게 순서대로 주는 거니까 그지? 자연 수집합과 1대1 대응이 된다는 건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어떤 이 무한대 버스에 타고 있는 무한 명의 승객이 있지만 내가 어딘가 그 승객을 확정하는 순간 그 사람은 몇 번째 홀수번 방에 들어간지가 이제 이 사람이 확정이 되면 이제 계산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방을 이제 쭉쭉 이렇게 어, 투숙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유리수 집합을 이용해서 무한대 버스에 무한명이 타고 있는 그 상황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방법은 소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보면, 자, 소수를 이용한다는 말은 그 일단 소수가 뭐 그지? 2 이상의 자연수 중에서 약수가 1과 자기 자신인 수 이런 것들이 그지? 음. 자, 그래서 이때 일단 무한명의 승객이 타고 있는 무한대의 버스가 이렇게 왔을 때, 자, 이것도 일단은 그 다 홀수번방을 확보한 다음에 이야기할 홀수번방 확보 후에 이 홀스본 방에 이 무한명의 무한대 버스에 타고 있는 무한명의 승객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혼돈 없이 방을 건네주냐 하는 거지. 자, 소수는 이제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으니까 이제 겹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2는 짝수 번방에 손님들이 다 차 있으니까 좀 이렇게 빼고 자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첫 번째 1번 버스는 그 소수 3을 가지고 이제 대응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손님한테는 어, 3의 1제곱 즉 3번 그러니까 세 번째 이거는 바로 해도 되겠네. 그 3번 방에 들어가라 하는 거지. 그다음에 이 1번 버스의 두 번째 승객에게는 3의 제곱 방에 들어가라. 9번 방에 들어가라. 이렇게. 그다음에 세 번째 손님에게는 3의 세제곱번, 즉 27번 방에 들어가라 이렇게. 그러면은 소수 3을 이용해서 이 1번 버스에 있는 무한대의 그 무한명의 승객을 다 그 배치를 시킬 수 있다고. 어, 이제 좀 눈치를 채겠죠, 그지? 2번 버스는 소수 5를 가지고 만든 거죠. 그래서 2번 버스 첫 번째 승객에게는 5번 방으로 가세요. 두 번째는 25번 방으로 가세요. 그다음에 뭐 125번 방으로 가세요. 네, 뭐 투덜투덜 하면서 가겠지. 125번까지 가야 되니까. 자, 어쨌든 하지만 대응을 시킬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3번 버스는 이제 소수 7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소수들은 다 홀수니까. 또 중요한 사실 우리가 이걸 알고 있지. 그지? 예, 이미 증명이 된 사실이 있지. 소수는 무한히 많다. 2000년 전에, 2000년 여전 전에 무한히 많다는 걸 유클리드의 증명부터 시작해서 다 있잖아. 그지? 무한계이다. 소수는 무한계다. 한없이 많다. 벌써 여기서부터 무한이란 말이 옛날부터 이런 걸도 다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이게 규律법을 이용해서 이제 증명한 거 있죠. 어쨌든 무한계의 소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버스도 무한대야. 그러면 거기다 소수를 일단 대응시키고 그 다음에 거듭 제곱을 계속 해가면서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방을 배정하면 이렇게 가능하겠지. 물론 이제 빈방이 어, 생기겠지만
생긴다. 하지만 겹치지 않게 배열하는 게 중요하고. 자, 그래서 무한명의 그 승객이 타고 있는 그 버스가 무한대가 있을 때도, 어, 예,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유리수를 이용해서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소수를 이용해서 소수의 거듭 제곱을 이용해서 이제 방 번호를 배정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상황은 좀 더 복잡한 상황인데 이번에는 또 일단 뭐 객실에 모두 차 있는데 네? 무한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무한대의 버스가 무한개의 층에 나열되어 있는 그런 선박이 도착했다. 뭐 이미지가 뭐 대충 이제 이런 거잖아. 우리 자동차 뭐 수출할 때 이런 보면은 이게 이제 배에다가 실어서 하는데 이게 이제 그 각 층마다 이게 여러 개의 층이 이렇게 포개져 있을 거야, 이렇게 여러 개의 층이 이렇게. 음. 아. 근데 이제 이 층에 또 그 버스가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무한 개의 버스가 이렇게 쭉 있는 거야, 이렇게. 또 2층에도 무한 개의 버스가 또 이렇게 나열돼 있고 3층에도 그렇고. 근데 또 각 버스마다는 또 무한명의 승객이 또 이렇게 타고 있어. 이제 무한계가 이제 3중으로 이렇게, 예? 3중으로 돼 있는 거지. 2중, 아까 2중, 3중, 2중까지는 했는데 3중으로 돼 있다고. 요런 상황도 그러면 이렇게 뭐 층이 또 무한계가 있죠. 그지? 사실은 이렇게 3차원의 또 이런 상황에서도 또 과연 이런 그 집합도 자연수와 1대1 대응을 시킬 수 있냐, 뭐 하는 거지. 그죠. 이것도 조금 이제 아까 그 5번 상황에서 소수의 그 대응을 시키는 방법을 하나 더 확장을 하면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일단 홀수번방을 이제 확보한 다음에 또 홀수번방 확보 후에 이제 여기 있는 그 승객들을 어느 방에 들어가라고 이제 그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지정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 지정하는 방법을 한번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우선 그 다시 그 소수 그러니까 짝수 소수는 빼고 그럼 뭐 이 하나밖에 없지만 3, 5, 7, 9, 11 이렇게 이래가지고 여기 이제 층이 있고 그 1층 그다음에 1층에도 버스가 무한대가 있고 그 버스 한 대에도 좌석 번호가 또 무한개가 있는 거지. 아니면 이런 거 뭐 주차 타워 같은 거 생각해도 돼. 주차 타워. 흔히 볼 수 있는 건 사실 이런 건데, 그지? 주차 타워. 어쨌든 예를 들면 이제 1층에 있는 첫 번째 버스의 첫 번째 좌석에 앉아 있는 승객에게는 어떤 방 번호를 줄 거냐? 그러니까 이 1이 이제 첫 번째 홀수 소수. 그러니까 뭐 2를 빼고 생각하면 그냥 첫 번째 소수를 해도 되고. 그러니까 3이겠지, 3. 이거는 3. 그다음에 첫 번째 버스. 그러니까 첫 번째 홀수 소수. 또 3. 3에 또 이제 지수를 계속 올리는 거야. 3의 3제곱에 또 요 1을 가지고 또 의 3제곱. 그럼 이제 3의 27제곱. 이것도 뭐 존재하지, 그지? 엄청 어마어마하게 큰 수지만 어쨌든 거기에 넣은 거야. 뭐 갈 수 있으면 가봐라. 가겠지, 그지? 어쨌든 방 번호가 이제 주어지는 거니까 존재하지, 그지? 홀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1층에 있는 1번 버스에 있는 2번 좌석에 앉아 있는 손님에게는 방 번호를 어떻게 주냐? 그러면 첫 번째 홀수, 두 번째 홀수를 가지고 3층을 쌓는 거야. 네? 첫 번째 홀수, 홀수 소수, 그지? 홀수이면서 소수. 소수 중에서 첫 번째 이런 거야. 첫 번째 홀수 소수, 첫 번째 홀수 소수, 두 번째 홀수 소수. 그럼 이렇게. 그럼 이제 3에 이거 뭐 3회 잠깐만 3회 5제곱이 243에다가 3을 곱하면 9, 3, 4, 729제곱. 자, 729제곱. 그냥 729가 아니라 3회 729제곱 그 방 번호가 이렇다는 소리야. 거기다 넣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수가 너무 커서 이제 좀 어이가 없겠지만 어차피 무한이니까 무한이 뭐 어이가 없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2층에 있는 3번 버스에 있는 세 번째 손님은 방 번호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 2라는 게 이제 두 번째 홀수 소수의, 자, 세 번째 홀수 소수가 뭐야? 3, 5, 7, 7이지? 5의 7제곱에 다시 이제 그 세제곱을 또 하는 거지, 이렇게. 5의 7제곱에 세제곱 이렇게. 뭐 계산도 안 되겠네요. 하여튼 뭐 7의 세제곱 해볼까? 40 여기까지 해보지. 28에다가 이거 34, 343, 5에 343제곱, 이 번호에다가 이제 하는 거지. 어쨌든, 이렇게 하면 중요한 건 이제 겹치지 않게 하는 거지. 어, 여섯 번째 상황은 이제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주차 타워처럼 각 층마다 그러니까 무한개의 층이 있는 뭐 주차 타워에, 각 층에는 또 무한대의 버스가 있고, 또 그 버스 하나마다 무한 명의 승객이 타고 있는 이런 상황도 어쨌든 번호를 붙여줄 수 있다. 자연수와 이제 대응을 시키는 거지. 그러면은 이 홀수 물론 이제 이것도 빈방이 많이 생기겠지. 빈방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겠지.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또 여섯 번째 상황도 논리적으로 어쨌든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거지. 자, 여기서 웬만하면 이게 다 해결이 되는데 이제 좀 진짜 무서운 상황은 이제 일곱 번째 상황이죠. 자, 일곱 번째 상황은 이번에는 객실이 모두 비어 있어. 그러니까 더 좋은 상황이지. 텅텅 비어 있는데 버스가 한 대 도착을 하고 그 버스에는 무한 명의 승객이 탑승했다. 세 번째에서 우리가 해결했던 그 상황과 비슷한데 근데 그 다른 점은 이번에는 이 버스가 그러니까 뭐 좌석도 없어. 그냥 텅 비어 있는 그런 거기에 승객들이 막 빽빽하게 있다고. 뭐 트럭이라 생각해도 좋고 무슨 컨테이너 같은 그런 거라 생각해도 좋고 어쨌든 좌석도 없어.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무한명의 승객이 어떤 식으로 이제 여기 탑승을 해 있냐면 여기 있는 승객들은 다 그 자기 번호를 갖고 있어. 번호. 뭐 무슨 마라톤 선수처럼 가슴에 딱 이렇게 번호가 딱그 있는 것처럼. 근데 이 번호를 다 갖고 있는데 그 승객이 갖고 있는 그 번호는 특이하게도 0과 1 사이에 실수값, 0과 1 사이에 실수가 무수히 많겠지, 당연히. 그 0과 1 사이에 실수값을 번호로 갖는 승객들이 무수히 많다. 그러니까 세 번째에서 우리가 해결했던 상황은 좌석 번호가 이제 무한히 있는 거지. 자연수로. 그지? 1, 2, 3, 4. 1번 좌석에 있고, 2번 좌석에 손님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좌석이 딱딱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빽빽하게 승객이 있는데, 그냥 0과 1 사이에 실수값을 갖는, 그 사이에 있는 실수값을 갖는 승객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야, 일단. 어. 근데 이제 지배인이 참, 근데 이 상황에는, 이게, 물론 객실이 모두 비어 있어도, 이 손님들을 이 호텔에 다 방을 배정을 할 수가 없다고. 없어. 방을 배정할 수 없다. 왜 그럴까? 방을 배정할 수 없다. 우리가 무한명의 승객이 타고 있는 무한대의 버스도 해결했는데 그냥 이거는 버스 한 대잖아, 그지? 물론 무한명이 타고 있지만, 근데 이 상황은 왜 방을 배정할 수 없을까? 자, 이유를 한번 잘 보면, 자, 만약에 그 승객이 다 모두 그 호텔에 다 이렇게 투숙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자기 방 번호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승객들이 묵고 있는 그 방의 표야, 승객. 승객들, 그 승객의 방 배치 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배인이 만약에 다 넣었어. 그러니까 1, 거지. 1번 방에는, 어, 0.2348,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이런 것들. 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번호는, 승객들이 갖고 있는 번호는 0과 1 사이에 실수값, 쓸 번호로 갖는 승객들이 무한 명 있다고. 그래서 그 뭐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고 뭐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2번 방에는 0.5833 그래서 각 번호마다 어떤 0과 1 사이의 실수값이 이렇게 갖는 그 승객들이 쭈루루룩 있다고 쳐보라고. 근데 이 색깔을 왜 칠해놨냐면은 이제 요런 상황이 이제 그 승객이 방 어떤 방에 있는지 묵는지 이 배치를 한 표가 이렇게 있다고 치는데 그럼 뭐 좀 얘기를 뭐 이상한 얘기지만 만들자면 그래서 만약에 다 있다고 치면 어떤 그 한 사람이 찾아왔어. 근데 그 사람이 이 버스에 타고 있는 승객의 가족이야. 승객의 가족. 승객의 가족이 한번 찾아와 가지고 아 저기 그 우리 집 사람을 좀 나 자기 남편이 여기 있다고 치고 불러달래.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지배인이 그럼 아니 그 사람은 그 번호가 어떻게 되느냐. 어? 근데 이제 그 가족이 이제 자기 남편, 그지? 자기 그 사람의 그 번호를 불러주는데, 근데 이런 상황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번호는 1번 방에 묵고 있는 손님은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 첫 번째 자리는 2인데, 2가 아닌, 어떤 수가 있는 거야, 이 사람은. 2가 아닌 어떤 수. 예를 들어서 4,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소수 두 번째 자리는 2번 손님하고 소수 두 번째 자리가 다른 거야. 즉, 8 이외의 수가 있는 거지. 뭐, 7 할까? 뭐, 예를 들어서. 또, 소수 세 번째 자리는, 세 번째 승객의 그 소수 세 번째 자리와 다른 거야. 즉, 4가 아닌 수가 뭐가 단 말이야. 1이라든지, 이렇게. 그래서 어떤 그 승객의 번호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해보라고, 이렇게. 어, 소수 첫째 자리는 1번 손님과 다르고, 2번 손님과는 소수 둘째 자리가 다르고 3번 방에 묵고 있는 손님과는 소수 셋째 자리가 다르다. 예? 그럼 얼마든지 이렇게 계속 다르게 번호를 만들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2와 다르고 8과 다르고 4와 다르고 1과 다르고 2와 다르고. 그렇게 해서 이런 걸 하나 이런 걸 이제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 번호를 갖는 이 승객은 도대체 어느 방에 묵고 있는가? 어느 방에 존재하는가? 라고 했을 때 이 승객이 존재하는 방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족이 불러달라 했는데 그 지배인이 말을 못 하는 거야. 저기 뭐 여기 들어온 것 같긴 한데 안 보이는데 뭐 이런 거지. 방 번호를 모르겠단 말이야. 다른 모든 그 사람들의 방 번호를 다 적어놨다고 모든 승객의 방 배치표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승객이 사실은 뭐 이 하나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거지 사실 그죠?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승객이 발생한다. 결국 존재하지 않는 승객이 있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뭐 이 사람은 그러면 한 명 빠뜨렸군요 해서 다시 넣는다고 손 치더라도 또 존재하지 않는 승객이 또 나오는 거지. 그렇게 계속 이렇게 이런 그 이상한 상황.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믿을 수 없는 이런 이상한 사항이 이 실수에서는 발생한다. 그러니까 자연수와의 차이점이지. 자연수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데 실수에서는 이런 상황이 나온다. 이게 이제 칸토가 이제 대각선 이런 논법 요런 방법으로 결국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실수 집합의 그 농도는 자연수 집합의 농도보다 크다.
1대1 대응을 시킬 수 없다. 이 말을 하고 싶었고, 뭐, 힐버트가 하여튼 그런, 이제, 뭐, 요까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을, 뭐, 그, 비유하듯이, 그지? 비유를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예들이 같이 생기지만,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실수 집합의 농도는 자연수 집합의 농도보다는 크다. 1대1 대응을 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말해주는 상황이, 일곱 번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든 그 한 여섯, 일곱 가지 예를 통해서 어떤 거를 알게 됐냐면은, 그런 거지. 일단 그 자연수, 뭔가를 센다는 게 자연수 집합과 대응을 시키는 거니까, 자연수 집합이랑, 농도가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한 것처럼 뭐, 자연수 집합은 뭐, 1부터 쭉 이렇게 있지만, 뭐 2부터라든지 이런 집합이라든지 아니면 뭐 홀수 집합이라든지 짝수 집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자연수 집합과 똑같은 농도를 갖는다. 같은 농도. 이런 것들이 같은 농도. 물론 유리수 집합도 유리수. 유리수 집합은 좀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유리수 집합도 자연수 집합과 같은 농도를 갖는다. 하지만 실수 집합은 자연수 집합과는 다른 농도를 갖는다. 이쪽이 더 크다는 얘기. 이런 것들을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뭐 호텔 뭐 이렇게 얘기로 이제 만들어서 하는 거지. 자, 이게 이제 1차적인 결론이고 이런 말들을 좀 했으니까 같은 농도를 갖고 실수 집합이 더 농도가 더 크다. 무한집합에서는 이제 이렇게 부분이 전체하고 같은 농도를 갖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생긴다는 거고 요 얘기를 조금만 더 몇 가지만 더 언급을 하면 근데 우선 아까 실수 집합을 예를 들 때 전부 다 예를 든 게 아니고 0과 1 사이에서 0과 1 사이에 있는 이게 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0과 1 사이에 있는 요, 요 부분에, 그지? 이게 전체의 실수는 아니잖아요, 그지? 근데, 하지만, 여기에 있는 그 실수들, 여기에 있는 실수들의 농도도 자연수의 집합의 농도보다는 더 크다는 말이야, 이게. 이제 실수 집합 안에서도 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다고. 0과 1 사이에 있는 그 수들은, 그지? 이런, 그런 수들의 농도는, 실수 집합 전체의 농도랑도 똑같아, 이렇게. 쭉 뭐 확장을 해보면은 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냥 0과 1이란 말을 생략하고 그냥 실수 집합하고 농도가 이게 이렇게 말한 거야 실수 집합의 농도 이런 것도 우리가 이거는 이제 그 수직선을 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선분하고 이제 대응시키는 걸로 또 어, 살펴볼 수 있고 요 얘기는 조금 뒤로 미루고, 다시 정리하면, 일단 그 힐버트 호텔의 일단 그 1차적인 결론은, 요 얘기야. 자연수 집합의 농도, 실수 집합의 농도. 그러니까 요 얘기를 자연수 집합의 농도와 실수 집합의 농도에 관한 얘기를 그 멱집합을 통해서 조금만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근데 그 농도가 다른데 얘가 농도가 더 크다고 했는데 뭐 어느 정도 크냐? 그렇지. 자, 멱집합 얘기를 잠깐 합니다. 멱집합은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멱집합이라고. 예를 들어서 집합 A의 원소가 1, 2, 3이다. 그럼 이제 집합에서 많이 했겠지만 이 집합의 그 부분 집합을 어떻게 만드냐? 원소의 그 개수에 따라서 공집합부터 자기 자신까지 해서 원소의 개수로 분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런 거 그지 물어보는 거지 일한테
부분 집합의 원소로 참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그럼 이제,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그지?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가, 예를 들어서, 한다일 때, 이것도 한다, 안 한다, 있을 것이고, 그지? 그 다음 여기도 한다, 안 한다. 이런 식으로. 555, 그 다음에 55X, 이렇게. 그 다음에 뭐냐. 5X, 5, XX, 뭐, 이런 식으로, 지 X, 5, 5, X, 5X, XXO, XXO. 그러니까 두 가지씩, 두 가지에서 여덟 가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체 집합이 이렇게 되고, 요거 세 번째 이거 XX, 요거는 이제 공집합이 되는 거고, 공집합. 요거는 이제 3만 되는 거. 그래서 이 집합 A의 멱집합은 뭐 파워셋이니까 뭐 이런 기호도 쓰고, 아니면 뭐 이런 기호도 쓰고 해서 해보면 이제 그 공집합부터 해서 뭐 1, 2, 몇 개 안 되니까 한번 다 써보면 3, 그 다음에 1, 2, 1, 3, 2, 3, 그 다음에 자기 자신 1, 2, 3까지 해서 부분 집합을 이게 원소들이 다 집합이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리고 부분 집합을 만들 때 요 방법을 좀 잘 보라고. 이게 OX, OX, OX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게. 이런 거지. 자연수 집합의 멱집합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자연수가 일단 무한집합인데 이 자연수 집합의 멱집합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자연수 집합의 멱집합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자연수가 뭐 1, 2, 3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자연수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그렇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아까 했던 그 부분 집합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 그러니까 자연수 집합의 원소를 이렇게 깔아 놓는 거예요. 1, 2, 3, 4, 5 쭉 해가지고 잘 부분 집합을 만들 때 그 원소한테 물어보는 거지.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너는 부분 집합의 원소로 참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러면 어쨌든 대답은 OX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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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등등등등 이런 표가 하나 나오고. 그러면 이걸로 이제 그 집합 N의 자연수의 부분 집합 중에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어,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나는 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그지? 그래서 이런 표들을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는 거지 이런 표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 수 있는데 자, 하나만 더 만들어 놓고 또 해볼게. 자, 여기 이제 뭐 X, O, O, X 등등등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아까 저기 했던 거랑 좀 비슷한 방법인데 이렇게 대각선을 한번 또 쭉 봐봐. 그래서 만약에 그 자연수 집합의 멱집합의 그, 그 부분 집합의 원소들이 여기 쭉 다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어떤 집합을 만들 수 있냐면은 그 첫 번째 그 원소는 여기서는 이제 1이 포함이 돼 있다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1을 이제 제외하고 두 번째는 그 여기 두 번째 부분 집합에는 2가 없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는 이제 2를 이제 채우고 반대로 하는 거지. 3이 없다고 했으면은 나는 3을 채우고 이런 식으로 또 4가 여기는 4가 있다고 했지만 나는 4를 없애려고 4를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어, 또 집합을 만들 수 있잖아. 이렇게. 이 대각선을 보면서 서로 반대로. 아까는 뭐, 숫자를 1, 2, 3, 4로 했지만 이건 OX니까 딱 두 가지밖에 없지. 거꾸로 하는 거니까. 있으면은 빼고, 없으면 채우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이 집합은 이 표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표에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 표에 존재한다는 것은 이 번호를 매길 수 있다는 거니까 표에 존재하면은 자연수와 1대1 저기 대응을 시킬 수 있는데 근데 내가 아무리 표를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도 표에 존재하지 않는 그 원소들이 이 부분집합이 원소니까 그러니까 그런 원소들이 항상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자연수 집합의 멱집합은 어, 자연수 집합의 농도보다 크다. 자연수 집합의 농도보다 또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집합의 뭐 자연수뿐만이 아니지만 어떤 집합의 멱집합은 반드시 농도가 더 크다고 한 단계 위란 말이야. 자연수 집합의 멱집합은 자연수 집합의 농도보다 크다. 근데 이 자연수 집합의 멱집합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여기가 OX, OX 이렇게 지금 막 돼 있잖아요. 그지?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요 표를 이렇게도 한번 해석을 해봐요. 똑같이 이걸로 그냥 할 테니까요. 첫 번째는 OXX55 이렇게 되잖아. 요거를 0, 이거 뭐랄까, 0을 1이라고, 0을 만약에 1이라고 하고, 내가 이제 0 자리에다가 1을 쓰고, X 자리에는 0을 만약에 쓴다면, 얘는 1, 0, 0, 1, 1 쭉 이렇게 나가겠지, 그지? 네, 첫 번째 이거. 두 번째는, 그러면 0, 0, 0, 0, 1, 1, 1, 이렇게. 세 번째는 1, 1, 0, 0, 1, 1, 1. 네 번째는 0, 1, 1, 1, 1, 0, 1, 1. 자,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뭐 0점, 0점 이렇게 하나씩 찍어주면 이게 결국 이런 것들이 뭐겠니? 이게 바로 0과 1 사이에 실수값을, 실수값을 이진수로 표현한 결과랑 똑같다는 거예요. 0과 1 사이에 실수값. 그럼 이제 0.7135 막 이런 뭐 그죠? 이런 것들 있지. 근데 이런 것들을 요거는 이게 큰 그게 뭐 복잡한 주제는 아니니까 쉽지는 않지만 여기서 뭐 강조할 주제는 아니니까 어쨌든 이진수로 표현할 수 있다고. 우리가 만약에 뭐 자연수 3은 우리가 중학교 때 하듯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이렇게 해서 1 하면 뭐 1 남고 뭐 저기 2 해서 이제 저기 뭐야 저기 뭐냐 1이니까 뭐 어쨌든 요까지 하나 그냥 1, 1 그지? 그래서 3은 이진법을 하면 이제 1, 1이고 근데 이거를 소수로도 할 수 있다고 뭐 0. 얼마 얼마 얼마를 갖다가 소수로 막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복잡한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진수로 표현을 하면은 다 그 쓸 수 있는 게 0 아니면 1이니까 그래서 이진법으로 표현한 결과가 다 이렇게 0.1010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어떤 말을 할 수 있냐면은 결국은 자연수 집합의 멱집합이 자연수 집합의 농도보다 크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실수 집합의 농도가 되는 거라고. 실수 전체를 한 게 아니고 0과 1 사이의 실수값을 이진수로 표현한 거 결과랑 똑같다는데 왜 이걸 실수 전체를 하냐? 요거를 0과 1 사이 실수를 실수 전체랑 연결을 시키는 것은 또 그 그림을 좀 그려보면은 어, 또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래서 또 하나의 결론을 보자면은 자연수 집합의 농도가 있고 자연수 집합의 멱집합 즉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멱집합의 농도가 있고 실수 집합의 농도가 있을 때
요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이건 이거 똑같게 돼. 어, 이렇게. 요게 일단 또 하나의 결론인데, 자연수 집합의 농도보다는 그 집합의, 몇 집합의 농도는 한 단계 위의 농도를 갖다고. 근데 그게 여기서는 실수 집합의 농도랑 같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자연수 집합의 농도보다 실수 집합의 농도가 더 크다고 했는데, 그거는 자연수 집합의 몇 집합의 농도랑 같다. 요게 또 하나의 결론인데, 뭐, 이거를 이제 뭐, 이런 기호가 있어요. 뭐, 좀 있어 보이는 기호지만, 우리가 뭐, 문자를 도입할 때, 알파벳으로 하다가, 할 게 없으면 이제, 뭐냐, 그리스 문자, 알파, 베타, 그러니까 ABC 해서 할 거 없으면 이제, ABC로 할 수 없으면, 알파, 베타, 감마, 그리스 문자를 막 써. 그것도 또 다 할 게 없으면 이제, 좀 이상한, 뭐, 히브리어, 이런 거. 그래서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어, 어, 제대로 쓰기도 힘든데 어쨌든 알레프 0 뭐 N자 비슷하게 널 제로 요게 그럼 이제 자연수 집합의 몇 집합은 기호는 또 이렇게 해서 아까 파워셋 할 때 그렇게 2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요렇게도 한번 써볼까 이렇게 이게 이제 자연수 집합의 몇 집합의 농도고 요게 이제 실수 집합의 농도를 그냥 뭐 C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요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이쪽이 크다는 거는 그렇고 똑같은 거고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이 궁금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자연수집합의 농도가 있고 실수집합의 농도는 이거고 근데 이게 요 농도가 바로 이 농도의 바로 그 다음 농도일까 즉 어, 이거를 요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다음, 뭐지? 이렇게. 어, 알레프 널, 알레프 원,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요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지. 예. 뭐, 찾아보면 연속체 가설, 뭐, 이런 말이. 요거는 맞다라고도 할 수 없고, 틀리다고도 할 수 없고, 뭐, 그런 식인데.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수학이 좀 실망스럽지. 완벽할 줄 알았는데 자꾸 이제 파헤치다 보니까 애매한 말을 자꾸 하기 시작합니다. 수학도. 수학은 애매한 말을 안 하는 과목이라 생각했는데 수학마저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를 해버리면 어쩌자는 거냐 하는데 거기까지는 좀 그렇고 지금 말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집합을 이렇게 배우니까 자연 어떤 집합의 멱집합을 구한다는 것은 무한집합에서는 또 다른 어떤 말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럼 이제 한 가지 남은 부분, 어떤 선분, 예를 들어서 뭐 0과 1 사이에 있는 아까 같은 예에서는 이 선분에 무수히 많은 점이 있는데, 예, 이 선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하고 이 실수 전체는 수직선에서 자기 자리가 있으니까 요 수직선 전체에 있는 점들이 어 1대1 대응이 돼. 부분하고 전체가 또 1대1 대응이 돼. 뿐만이 아니라 여기 평면에 있는 점하고도 1대1 대응이 되고 여기 또 입체에 있는 점하고도 1대1 대응이 돼. 요거 사실만 이제 한번 또 확인을 해봅니다. 우선 어떤 짧은 선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하고 좀 더 긴 선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이 어떤 식으로 1대1 대응이 되느냐. 자, 요런 그림을 이제 뭐 좀 자주 접해 봤을 텐데. 자, 요렇게 또 이렇게 빛이 있다고 광원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쭉 뭐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위치에 광원을 잡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그렇게 잡아가지고 선을 하나씩 그어 보면은 짧은 선 위에 점 하나, 긴 선분의 점 하나, 이런 식으로 다 대응을 시킬 수 있다고. 거꾸로 긴 선분에 있는 여기 점은 짧은 선분에 여기 있고. 그러니까 긴 선분의 점이 훨씬 더 많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또 무한에서는 또 각각 서로 다른 점들이 각각 이렇게 대응이 되니까 이 짧은 선 위에 있는 점의 농도랑 긴 선분에 있는 점의 농도랑 똑같다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선분하고 선분끼리는 보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보이려고 했는 게 이번에는 선분하고 직선이라고, 직선. 그럼 이제 선분하고 직선은 이 직선은 이제 무한히 또 뻗어나가는 선이란 말이야. 이 선분은 끝이 있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선분하고 직선이 대응한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는 보이기는 조금 곤란하고, 이제 이것도 다 선분과 선분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이 짧은 선분을 둥그렇게 일단 말아봐. 이렇게 둥그렇게 말면은 원이 되지 않나? 원. 자, 그래서 그 선분을 어 원으로 돌돌 마른 다음에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직선 여기 써놓고 수직선 그래서 여기 이제 선분을 이렇게 구부려서 원으로 일단 그래서 여기 중심이 이렇게 있는 어떤 이런 원이 있다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구멍을 하나 뚫어서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 있는 그 선분이라고 하면 되지. 0 빼고 1 빼고 이렇게 점이 이제 없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광원을 하나 두고 빛을 하나 두고 그 빛을 쏜다고 생각해 보면은 그 빛이 이제 이걸 통해서 이런 식으로 다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기 뭐 이렇게 어째 뭐 있다 치면 이렇게 물론 바로 아래도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 원 위에 있는 이런 점들하고 수직선에 있는 점들이 또 1대1 대응이 되겠지, 이렇게. 물론 요 광원 주변에서 엄청나게 많은 점들이 찍히겠지만, 그건 그거고, 어쨌든 똑같은 점은 아니니까. 똑같은 점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시키면 선분하고 이 수직선도 바로바로 이렇게 대응을 시킬 수 있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 평면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0과 1까지 이렇게 선분이 있고 똑같은 크기로 이제 이런 정사각형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런 정사각형 안에 어떤 점을 하나 잡어. 예를 들어서 점을 하나 잡아 봤더니 이 점의 그 X 성분, 그러니까 가로 성분도 이제 길이는 어쨌든 얘도 0부터 1까지고 얘도 0부터 1까지니까. 자, 이쪽 성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좌표가 하나 생기겠지, 그지? 여기가 뭐 0. 뭐 3, 1, 5, 8, 7 등등등등. 만약에 여기 Y축에 있는 여기 좌표가 0. 뭐 5, 9, 3, 6, 0, 1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점이 하나 주어지면 그 점에 해당하는 좌표가 생길 거라고. 그럼 이걸 가지고 요 점을 수직선에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을 시키냐면은 이렇게 하나씩 따른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어떤 점을 하냐면 0점. 자, 여기 5. 그러니까 여기 5를 하나 하고 여기서 이제 또 3을 갖고 와. 5, 3. 그다음에 9, 1 이렇게 이런 식으로 9, 1. 그다음에 3, 8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쭉 하나씩 대응을 시키면은 얘가 또 어디가 있지? 0.54 이 정도인가? 이 정도의 점에 대응이 하나 될 거라고. 그래서 요 점하고 평면 위에 있는 점하고 여기 선분 위에 있는 이 점이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1대1 대응이 될 거라고.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점을 갖다가 이렇게 쭉 본 다음에 거꾸로 이제 여기로 가려면은 이걸 가지고 x 성분은 0.5 뭐 이걸 x로 해도 되고 y로 해도 되고 0.593 뭐 이렇게 593 등등등등 이렇게 그다음에 뭐 이걸 뭐 아까 우리가 하던 y 성분이고 x 성분은 이제 0. 짝수 번째로 뭐 3,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3, 1, 8 뭐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선분 위에 있는 점하고 또 평면 위에 있는 점이 또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또 같은 농도를 갖는 거지,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하면 입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자, 뭐, 이제, 뭐, 거의 눈치를 챘겠지만, 여기는 이제, 여기
공간 같으면 이제 여기 X축, 뭐, 이런 식으로, Y축, Z축 해서, 여기가 1, 1, 1, 뭐, 그지? 좌표들이 이렇게. 그러면 공간 위에 내가 한 점을 어떻게 정한다는 말은, X좌표, 그, Y좌표, 그 다음에 Z좌표 해서, 그 이 점을 하나 정하는 거지, 그지? 점 P, P라고 하면. 그럼 이제 얘가, 예를 들어서 뭐, X 성분, Y 성분, Z 성분 이렇게 있는 거지. X 성분이 뭐 0.638 등등등등. Y 성분이 이제 뭐 0.4310 등등. Z 성분이 뭐 0. 뭐 3401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점피가 하나 주어지면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그 선분 수직선이 있는 선분 0, 1에 또 어떤 이렇게 예를 들어서 P가 만약에 여기 Q에 대응이 된다고 하면 예? 그럼 이제 점 Q를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하나씩 저기 따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뭐 0. 뭐 순서대로 643하고 643 뭐 334 334 그다음에 뭐 800 뭐 800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수열을 하나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점이 하나 Q 여기다 딱 찍으면은 여기가 이 정도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점 P는 점 Q에 또 자기 자리에 하나씩 생기는 거. 거꾸로 하는 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했지. 그지? 그래서 여기로 이제 X 좌표는 첫째 성분들로 뭐 6,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인 것들 6,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8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Y 성분은 뭐 430 아까처럼 그지? 또 340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또 대응이 된다고.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결국 그 어떤 실수에서도 이것들은 다 농도가 똑같던 거야. 어떤 선분의 농도랑 그다음에 이게 수직선 전체 농도, 수직선 전체 농도랑 그다음에 또 평면의 농도랑 이 입체 안에 있는 공간에 있는 점이랑 또 같이 대응이 된다. 자, 힐버트 호텔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좀 얘기가 좀 다른 쪽으로 살짝 간 것 같은데 마무리를 이제 해보면 우리가 어, 제목이 힐버트 호텔이니까 힐버트 호텔 무한 호텔 요 호텔에 관한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 무한 집합에서 생기는 크기의 비교 무한 집합에서의 크기는 과연 어떤 식으로 정해야 될까 원소의 개수를 끝까지 셀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농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셀 수 있는 집합의 농도. 그리고 여기서 또 생각해 볼게. 과연 셀 수 있다 없다는 뭐냐? 셀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셀 수 있는 집합의 대표적인 그 집합 자연수. 그러니까 셀 수 있는 집합의 농도를 RF0이라고 한 거야. 제일 사실은 제일 작은 농도지 그게 그런 것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셀 수 없는 집합 그걸로 이제 뭐 멱집합을 가지고 계속 이제 층을 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 농도가 계속 한없이 무한히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자 어쨌든 그건 됐고 결국은 무한집합에서 생기는 신비로운 이야기 신비롭고 재미있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호텔을 비유해서 한번 경험을 해보자 하는 거지 경험 재밌는 경험 그래서 무한집합은 정말 신비롭구나 하는 게 이제 결론이지. 자, 여기까지 합니다.